노후연금 소득에 관한 세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딱 두 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달라진 연금과 투자 관련한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KCGI 자산운용의 연금의 대가, 연금 리서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현대 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CGI 자산운용의 정현대입니다. 제가 조금 촬영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금에 대한 부분들 요청이 요즘 많은데요. 연금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뭔가 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연금 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본인의 소득이 상당히 있는데 연금저축 제도가 좋아서 납입은 하는데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폭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납입이 주저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이 아마 고소득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딱 두 줄 나와 있습니다. 노후연금 소득에 관한 세부담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딱 두 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분리과세 기준 금액, 그러니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변경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그동안 이제 연금 정책에 대해서 큰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거에 이제 연금 정책은 사적연금을 좀 가입을 하는 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납입 금액에 대해서 최대 16.5% 환급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21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873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 사적연금에 이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가입은 많이 하셨는데 평균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833만 원 정도 이제 가입하신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은퇴 이후에 아주 장기간을 거쳐서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이 종합과세에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수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좀 변화되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개선안에 특히 고소득자 분들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건 왜일까요? 이번에 이제 바뀐 제도를 잘 보시면은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금저축을 수령하는 시점에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을 3.3%에서 5.5%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또는 이제 분리과세 16.5%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최고 세율이 이제 16.5%로 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율이 30%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16.5%의 최고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다른 상품에 투자해서 많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연금저축에 넣었을 경우에는 16.5%로 이제 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각각의 이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세율을 낮춰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측면에서 고소득자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게 꼭 연금을 수령할 때만 유리한 게 아니라 이거를 상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할 때는 상속 시점에 연금소득세율로 그간의 이제 세율을 다 퉁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세제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연금저축을 통해서 이제 상속을 염두에 두고 연금저축에 납입을 하다가 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이제 넘겨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문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최대 납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은 납부 금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한 장점으로 그걸 알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번 개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전에 분리과세 1,200만 원 기준에서 1,500만 원을 수령할 경우에는 세금이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최대 247만 원이 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올해부터는 이제 1,500만 원 수령할 경우에는 4.4%, 예를 들면 이분이 70대인 경우에는 4.4% 과세한다고 치면은 네. 66만 원 정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181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무조건 4.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이제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세금은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그 초과한 금액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인출할 때 네, 부담 없이 네, 불이익 네. 없이 가져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 수령 시에 과세 제외 금액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도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20년 넣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매년 400씩 이제 세액공제 받았다 그러면은 6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20년을 모은다고 치면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 때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1,500만 원을 타려면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연금으로 탄다는 얘기는 10년 이상으로 이제 연금을 수령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내가 1,500씩 타려 그러면 적어도 1억 5천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억 5천을 적립하신 사례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처럼 이제 납입 기간이라든지 운용 기간, 수령 기간, 정가간에 걸쳐 가지고 연금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고, 또 납입 금액을 충분히 늘려도 세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넣으시는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 많이 좋아진 연금저축에 대한 꿀팁, 저희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왜 포인트 내가 정말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꿀팁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세제 편으로 이제 연금 수령액에 1,500만 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인별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00만 원을 매년 우리가 수령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게 나중에 세금 혜택을 더 fully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연금저축 납입금이 600하고 연도에 매년 IRP 300만 원까지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현재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먼저 넣으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소득이 있다면은 남편 앞으로 이제 900을 넣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 앞으로 넣으시는 게 가정의 평화와 경제적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한도를 꽉꽉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에 넣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고, 또 적용되는 금액도 일반적으로 종부세가 적용이 되고, 네. 1,500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제 16.5%를 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사실은 일종의 세금 절세 창고, 세금 절세 통장에다가 돈을 넣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이 넣으시고 필요하면은 차 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은퇴 이후에 노후 생활에서는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도를 꽉꽉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만약에 돈이 필요한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금저축 계좌는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네, 중도 인출이 네. 가능하고, 네. 특히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하더라도 전혀 과세가 없다. 예를 들면 불이익이 수익이 없다. 낮다 하더라도 수익이 난 원금을 출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크다는 거가 이제 큰 장점. 네 번째는 네. 이제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수령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 시점에 초기에 좀 많이 타고 나중에 좀 줄여서 타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또 앞에 좀 적게 타다가 노후에 좀 많이 타겠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플렉서빌리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계획을 짜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연금저축 보험에 비해서 출금이라든지 인출의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 본인이 갖고 계신 연금저축 보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뭐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정 금액을 그냥 끝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받다가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투자하게 놔두고 원할 때 다시 개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데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재취업을 해서 네. 또 이제 연금을 타다가도 중간에 잠깐 멈추고 안 타고 또 가다가 다시 또 만약에 퇴직을 한다 그럼 또 타고 이런 식으로 중도에 자유롭게 연금 수령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꿀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네.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내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상 수령액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부족한 금액을 사적연금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통합연금 통합연금 포털. 포털. 내가 가입한 게 뭔지를 몰라서 어느 한 금융기관에 내 내용을 다 알 수 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하게 통합연금 포털 가시면 개인적으로 납입하신 내역을 다 확인하실 수 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좌 통합 관리를 위해서 계좌를 옮긴다든가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일장일단이 있고요. 계좌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수령할 때 예를 들면은 약간 이제 세금치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시에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계좌를 여러 개 나눠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도 사실 좋은 방법이 있고 네. 또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는 이런 통합연금 포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본인의 어떤 내역 같은 것들은 충분히 다 확인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분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바뀌는 것 중에 퇴직연금 자산의 위험 자산 한도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퇴직연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제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거 내 퇴직금이 지금 적립되고 있는 통장에 보면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이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이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든지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의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상품 중에 채권 혼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채권 혼합형 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이 작년까지는 40% 이내로 이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50%까지 조금 더 위험한 것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라든지 통화채, RP, MMF 이런 것들도 올해 초과 좀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도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3.6%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국민연금 월 62만 원을 받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약 22,320원, 3.6% 정도가 인상돼서 64만 2,320원을 받게 되시고요. 기초연금도 올해 1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를 3.6% 반영해서 23년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달라진 세법에 대한 부분과 내가 소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연금을 좀 깰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 연말에 돈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생기다 보면 연금을 해지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저희 고객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또 다시 또 가입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나입을 하고 인출하시게 되면 또 한도가 없어지니까 그런 분들 고려해서 가급적이면은 깨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서 나중에 1년에 1,500씩 부부가 각각 3,00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씩 수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준비해 놓은다면 노후에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액을 공제받는 내용 때문에 근로를 하고 계시는 남편분한테 몰아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면 주부들도 미리미리 본인의 자산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노후에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부 같은 경우에도 가입하시면 노후 자산이 풍족해지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긴 굉장히 얘기 네, 긴 얘기 감사하고요. 정말 유용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천한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